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의 경매마마입니다. 오늘은 주택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주택편에서 아차 정말 단 한 번의 실수로 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날린 사연에 대해서 사례로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그럼 경매로부터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요소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입. 둘째, 확정일자. 셋째, 배당 요구 신청입니다. 이 필수 요소들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또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 4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로 주택을 구할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이 없는 주택. 만약 주택이 한 세대라면 이것보다 더 안전한 주택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가처분이 없는 주택. 만약 가처분이 있다면 가처분권자의 동의하에 임대 임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가 않으면 그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셋째, 대출이 있다면 우리가 주택에 대출이 있다는 것은 만약에 한 세대라면 그 한 세대의 전세금과 그리고 대출의 채권 최고액을 합하여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주택은 보통 3가구 내지 4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모든 세대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합한 것과 그리고 대출금이 있다면 대출금을 합한 것을 합산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출금은 무엇을 따지라고 제가 강조했죠? 우리 1편에서 대출금은 채권 최고액을 따져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출이 있는 집을 만약 전세로 구하게 된다면 세대 모두의 전세금 보증금을 합한 것과 그 다음 대출금의 채권 최고액 합한 것이 주택 시세의 9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전세를 구하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월세를 주택을 구할 때입니다. 1번, 대출이 있다면 월세로 놓는 주택은 거의 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대출이 1순위 근저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순위, 3순위 근저당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는 집이라면 모든 세대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합한 금액과 거기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모든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의 합을 더해야 합니다. 이 더한 합이 시세의 90에서 95%를 넘지 않는 범위여야 합니다. 만약 100%에 입박하다면 그리고 월세인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위험합니다. 위험한 이유는 우리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가 잘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주택은 매매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매매가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100%에 가는 건 위험하고 90에서 95% 이내로 가는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액 임차인일 경우에 소액 임차인일 경우에는 경매로 갔을 경우에 배당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소액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 범위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가처분이 없는 주택. 대출이 있던 없던 어떻든 가처분이 있는 주택이라면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월세인 집에서 가처분이 있다. 그러면 더더욱 이거는 대출이 많은 집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집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 임차인의 소액 임차금 범위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일, 지역, 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을 구별하여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집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으로서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임차인 유씨를 보면 전입일자가 2013년 1월 2일입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2019년 11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신청까지 하였지만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기 때문에 2억 3천만 원의 보증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은 전입일자가 2019년 3월 19일입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 이 씨는 201호에 거주하는 이 씨는 2019년 2월 1일 날 보증금 7천만 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왜 확정일자가 2019년 11월 21일로 이렇게 늦게 받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층에 방 한 칸을 쓰고 있는 전입일자 2017년 3월 10일 보증금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소액 임차인이 해당되는 분은 누구인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저당일이 2001년 2월 9일입니다. 최초 근저당일 기준일이 2001년 2월 9일이기 때문에 빨간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이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3천만 원일 때 최우선적으로 배당해 주는 것이 1,2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주택의 내 임차인 중에서 보증금 3천만 원 이하이신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이분만 보증금 3천만 원 중에 1,200만 원만 배당을 받고 1,800만 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 파란 박스가 되어 있는 유 임차인의 경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입일자가 2013년 1월 2일이고 확정일자가 2019년 11월 25일입니다. 이분이 전입하던 날 2013년 1월 2일 전입하던 날 확정일자만 받았더라도 2억 3천만 원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장을 받을 수 있었고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전입만 하고 확정일자를 못하게 되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을 하시게 되면 확정일자도 꼭 같이 받으시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매 물건을 검토하면서 지금 또 이런 물건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자 임차 보증금에 대한 영상을 1편부터 4편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경매 공부는 재테크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경매의 기본 권리 분석은 내 재산을 지키는 상식이라고 많은 분들에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작은 실수로 내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